네. 안녕하십니까. Linear Berkeley Analysis of the Truss Tower with Dead Loss니까 트러스 타워에서 정적 하중을 가정했을 때 선형 좌굴 분석을 발표하게 될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발전기계 복선공하고 있는 배준열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음, 네, 이건 목차고요.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해보겠습니다. 먼저 최근 한 달 반 정도 전에 4월 21일 날 화성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. 마치 빨대가 접힌 것처럼 충격 발전기가 잡혔었는데요. 저는 이걸 보고 저의 주제에 약간 결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접힌 것이 버클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버클링 현상이 풍력 발전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 그 두 번째, 안에 트러스 구조를 넣었을 때 좀 더 이제 안정적인가를 가설을 세워보고 이제 구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걸 좀 수정을 해야 될 텐데, 버클링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사고가 발생했던 지멘스 감회사사의 이제 풍력 발전기인데요. 이건 뭐 재원이고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 지오메트리 데포메이션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원래 있는 이제 구조인데 원래 이 구조에서는 되게 좀 트러스 구조가 좀 작습니다. 45mm 이런 식으로 작아가지고 이걸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크기를 키워서 약 6.68배 정도 웨이트 팩터를 부여해서 크기를 키워줬고요. 와이어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제거해줬습니다. 그런 뒤에 이제 스트럭처 스테일을 사용해가지고 코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모터를 설치해서 최대한 구현해보려고 했습니다. 원래 블레이드도 하려고 했는데 전사제 컴퓨터가 버티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. 어, 아, 네, 그다음에 다음은 파라미터들이고요. 이제 트러스 타워에서는 이런 파라미터 사용했고 뭐 코니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원형 기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사용했고 윈드 파라미터 당연히 사용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할 때 풍속을 70m/s로 가정을 했습니다. 70m/s가 얼마나 빠른 건지는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제 2015년에 발생한 파트리자 허리케인이 엄청 컸었는데 이게 이제 55m/s, 95m/s 뭐 되게 일본 평소에 교육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70m/s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주민트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트러스 타워를 만든 다음에 뭐 아까 설명했던 그 방식대로 한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멀티 피직스 셋업을 통해서 이 도메인을 합쳐 보았습니다.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아까 계속 설명했던 70m/s의 바람을 하중을 주었는데 이제 그냥 앞부분에다가 원래 바람이 부는 그런 방향에다가만 바운드로드를 설치를 해봤고요. 설정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세이프티 팩터를 구하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을 넘는다면 이제 좀 필요가 없는 값이다라는 설명이 나왔어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세이프티 팩터를 좀 구해보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. 결과입니다. 첫 번째로 트러스가 있는 구조일 때 최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약 0.127mm 정도 나왔고요. 트러스가 없었을 때, 그러니까 트러스를 제거하고 그냥 똑같이 해보았을 때는 0.13mm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.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크리티컬 로드 팩터라는 게 값이 달라서 하는 건데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로드 팩터 첫 번째 파란 색깔 선을 비교해서 보시면 트러스 구조가 있을 때는 약 14,461.8 파스칼 정도의 스트레스가 나왔고요.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약 14,500 파스칼 정도의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서 살짝 아쉬웠습니다.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팩터가 이제 크리티컬 로드 팩터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 먼저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꼼수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트러스가 있을 때만 이제 로컬 버클링 세이프티 팩터를 구해보았는데 0.08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. 분명 이제 초반에 설명할 때 1과 10 사이가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0.08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. 하지만 분석해보고 좀 눈여겨볼 게 크리티컬 로드 팩터였습니다. 이제 이 말은 크리티컬 로드 팩터가 무엇이냐면 참 5.23배 정도의 힘이 가중했을 때 버클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트러스가 있을 때 트러스가 없을 때보다 버클링 그 팩터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컨클루션을 넘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넥스테일스가 뭐 당연히
트러스가 있을 때가 좀 더 낫긴 했지만 뭐 그렇게 미미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크리티컬 로드 팩터에서 봤을 때도 뭐 세이프티 팩터가 매우 낮았던 것도 신기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더 트러스가 낮았다는 점이 이 구조가 버클링이 좀 더 불안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연구를 더 해본다면 트러스 구조가 그냥 저는 다이아미터를 그대로 두고 크기만 키웠거든요. 다이아미터도 같이 키웠으면 값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었는데, 원래 제가 타임 디펜던트한 도메인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스터디에서. 근데 이제 알다시피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거는 트러스가 없을 때만 한번 구해보았고요. 그다음에 뭐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헤르츠로 이제 해서 이제 진동하는 걸 넣으면 또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었는데,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윈드 스피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뭐 선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떨멀 스트레스로 분석해보면 또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.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?